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세상에 속지 말자 내가 짱이다 안내입니다. 대충 살기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 하몽입니다. 소비주의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슐라입니다. 낙관적 현실주의자 김범래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기나긴 여정을 끝으로 시즌 1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시즌 1이었다는 사실도 방금 정리를 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 무한도전 800회하고 시즌 1 끝났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맞아요. 듣는 분들은 갑작스러우실 것 같기도 한데 다음 주에 시즌 2가 시작합니다. 웃으려고 한 소리가 아니고 시즌 1하고 진짜입니다. 2의 차이는 뭐예요? 저희 마음가짐이 매우 달라져 있을 거고 극단적인 상황이라면 누가 바뀌어 있을 수도 있죠. 그 생각은 못 해봤는데. 범래님 안 웃어 지금. 난 웃을 수가 없네. 네, 저희가 사실 이 녹음상으로는 휴방 없이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 맞아. 저희 다음 주에도 또 뵐 겁니다. 맞아요. 저희끼리는 이제 어느 정도 짧은 시간을 좀 쉬는 타임을 갖기로 했었죠. 재정비의 시간. 가을방학. 그런 의미에서 시즌 1을 마무리하고 저희 다음 녹음부터는 조금 새로운 마음으로 시즌 2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달라지는 게 없어요. 오늘 이걸 들으시고 다음 주에 새로운 회차가 올라올 건데 그 회차는 우리 패널끼리는 거의 한 달 만에 하는 녹음이 그쵸, 되겠죠. 그쵸. 그러면 오늘은 뭘 하나요? 오늘은 사실 결방 특집으로 나갈 거긴 한데 거의 반년 동안 지직선을 해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장 좋았던 회, 혹은 가장 아쉬웠던 회, 혹은 나는 이런 게 좀 기억에 남는다, 혹은 나는 이런 게 좋았고 이런 게 아쉬웠다. 좀 이런 시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소회를 좀 푸는 날이구나. 네. 그리고 서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지금 해요. 롤링페이퍼는 언제 쓰나요? 앞으로 한 달간 안 볼 거니까 아. 하고 싶은 말씀 지금 하고 뒤도 보라보지 말고 가자.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동안 행복했고 다시 만나지 말자. 자, 근데 우리가 한 24회 정도 하고 지금 약간 랩업하는 느낌인데 맞아요. 그럼 본인당 6개 정도의 에피소드를 한 셈이죠. 벌써? 오, 네. 많이 했다. 5개에서 6개 정도인 것 같아요. 뭐 결방 특집을 빼고 한 24회 정도 될 테니까 맞나 모르겠네.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각자 가장 재밌었던 화부터 자기가 생각하기에 내 거 자기 중에 것도 내 남의 거 중에 것도 말고? 포함할까요? 남의 것도 포함해서 그냥 내 인생 베스트화. 내 인생까지 들어가야 되나요? 그럼- 지직선에서 내가 이건 제일 재밌었다. 잠깐만. 제일 그럼 그러면 난 좀 봐야 될 컬투쇼. 것 같은데. 저는 네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네. 제일 제일 재밌었던 재밌었던 화. 자기 거 빼고 아니 자기 거 포함? 내 거 빼고. 개인적으로 저는 1회였습니다. 90년생이 온다. 90년생이 아. 온다. 지직선의 탄생을 알린 전설의 시작. 전설의 시작. 이렇게 초라한 전설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이거는 뭐 다들 공감하실 텐데 가장 발칙했던 화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끼리도 약간 그런 뭐 컨셉 아닌 컨셉이 있었고 90년생이 오는데 그걸 90년생이 얘기하고 있는 재밌는 화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가장 많이 들었던 화예요. 뭐 일찍 나온 것도 있지만 전 진짜 한 5번, 6번? 맞아. 편집 안 한 녹음본으로 한 5번 들으셨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쵸. 막 그땐 2시간 반짜리 원본을 한 2-3번 들었었고. 아이고야.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었던 건 여전히 1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청취자의 입장이 아니고 약간 녹음을 하는 입장에 그런 것도 좀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쵸, 첫 그쵸. 회니까 좀 뜻이 깊다 그래야 되나? 재밌었던 거 저 찾았어요. 저는 결방 특집으로 했던 1급 발암물질 화가 되게 재밌었는데 그날 제가 유난히 좀 기분이 좋았던 것 텐션이 같고 높았죠. 사실 제가 그 16화였나요? 구독, 좋아요 회차를 녹음을 하고 끝나자마자 이제 녹음을 하게 됐는데 그쵸. 그 발제를 끝냈다는 해방감을 가지고 그대로 방송에 들어가서 너무 신나게 방송한 거예요. 맞죠. 이때 안느님이 안 계셨는데 아니 그지? 맞아요. 네. 녹음본을 듣고 하몽님 술 먹은 줄 알았다고. 맞아. 진짜 비행기에서 들었는데 이때 저도 되게 재밌게 들었어요. 네, 그래서 다른 회차도 물론 이제 뭐 유익하고 뭐 이런 건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저는 이 방송을 제일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재미의 관점에서. 네. 맞아. 약간 녹음할 때 제일 재밌었던 건 이거였던 것 같긴 해요. 맞아. 아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우리 한국 귀화 시험 했잖아요. 그것도 재밌었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 결방 특집을 할 때는 좀 힘을 빼고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의외로
그러니까 제가 발제를 하고 이런 것보다도 또 다른 의미로 재밌었고 애착이 가는. 맞아. 퀴즈도 했었고 되게 재밌었어요. 맞아요. 고마워요. 고마우라고 한 말은 아니라는 무언의 당신 칭찬은 아니었는데. 다 내가 했잖아. 저도 골라볼게요. 저는 사실 제게 다 베스트예요. 저는. 아이 솔직한 거 좋은 그래서 겁니다. 제 걸 뺄게요. 아니 네. 포함 아니야. 내 걸 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럼 본인 포함 그러면 베스트, 잠깐만. 본인 제외 베스트. 그럼 맞아, 본인께 맞아. 다 상위권 네, 탑 6 안에 네, 있는 네. 거고. 아 그래서 제 걸 빼고 얘기를 하면은 7등 7등. 지저분하네. 지저분. 저는 7등이다. 이제 두구두구두구 7등입니다. 아니, 들어봐요. 대망의 7등. 약간 관점을 달리할게요. 전 마음속 1등은 저도 결방 특집 1급 발암물질. 왜냐면 저는 이게 제가 파일로 처음 들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못 느껴보셨을 그 청취자의 마음으로 저는 들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저는 이 화가 너무 사랑스러웠던 게 이 어미새가 이제 자식들을 떼어놓고 불안한 마음으로 해외에 갔는데 자식들이 진짜 그때 비유대로 너무 밥도 잘 해먹고 엄마가 나보고 필요 잘하고, 없다. 막 이렇게. 저는 좀 되게 사랑스럽게 독립할 봤어요. 때가 됐다. 네, 사랑스럽게 봐서 너무 좋았고 근데 또 그냥 재미를 떠나서 제일 좀 흥미가 가는 주제였고 도움이 많이 됐던 거는 자본주의의 덫은 도움이 많이 됐던 화였어요. 입꼬리를 숨길 수가 없군요. 아 그러네. 지금 다 범례님이 발제한 주제들을 그러네. 우리가 골랐네요. 아, 나 시즌 2에 안 빠지겠다. 난 붙었어요, 여러분. 아직 조조한데요? 실례님. 근데 범례님 화가 인기가 많네요. 왜냐면 저도 범례님 화가 좀 재밌었던 것 아. 같아요. 왜 내 거 안 나와? 어머. 내 거 뺐어요 다들? 아니, 탑 6 안에 들어있다면서요. 잠깐만 내 거 뺐어? 내 거 왜 없어요? 자, 우선 슐라님 얘기 나왔고. 네. 지금 범례님 화밖에 그러니까 범례님 화밖에 얘기 안 나온 거 아니에요, 거의 지금 그러니까. 얘기한 걸로는. 그렇죠 지금. 내 입지가 흔들리고 있어. 저는 그 2회 인공지능과 인공지능과의 공생 공생. 바이센테니얼맨 이게 재밌었는데 음. 뭐 내용 자체도 재밌었고 영화도 물론 재밌게 봤었고 그러니까 영화 노잼이었어. 그랬어요? 맞아, 그렇게 이 얘기- 얘기하셨었어. 이 얘기 나한테 100번 했어. 영화 재미없었다고. 되게 초면에 가까웠는데 그때. 근데 뭔가 이게 그러니까 같은 영화를 본다는 거는 이게 활동 자체를 같이 한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책을 같이 읽을 때랑 또 다른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영화를 이제 주제로 해서 진행한 회도 이게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주제로 한번 또 했으면 좋겠다. 영화 가지고 다 같이 보고 했으면 좋겠다. 약간 같이 하는 거에 의미를 좀 두셨구나. 근데 약간 되게 뭔가 같이 한다는 느낌이 제일 좀 아이고야. 강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우리- 시즌 2에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서 어머, 진짜? 또 한번 공지를 드릴 겁니다. 어머. 그래요. 네. 우리 방학 중에 뭐 영화 보고 싶은 거 공유해가지고 또 음. 보고 얘기하면 되죠. 2위는 뭐예요, 슐라님? 2위요? 끈질기다, 끈질기다. 양자역학. 아, 그렇지. 아 그렇지래. 양자역학. 양자역학 재밌었죠, 양자역학. 음. 조회수가 안 나서 그렇지. 근데 그게 또 이제 이게- 지적으로 되게 도움이 많이 이제 받으신 분들은 되게 많이 받으셨을 수 있을 것 음. 같고 텐션이 되게 높았던 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이제 그럼 다음으로는 아, 근데 나 궁금한 거 응, 있어요. 응, 응. 본인 거 중에 최고는 뭐라고 생각해요? 안내님. 고를 수가 없어. 왜냐면 음. 다 너무 잘해서. 근데 제가 가장 힘을 실었고 저의 약간 힘을 실었다기보다는 이 화는 보고 있으면 너무 애착이 가는 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듣고 싶고 이런 어, 어, 이런 어. 거. 저는 아무래도 부자 되는 법. 조회수 1위. 이건 제 인생을 긁어 모은 화였어요. 아, 그쵸. 청취하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부자 되는 법이 부동의 조회수 1위입니다. 그 사실 그렇지. 이제 이거 다음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게 저희 지지익선 어워드. 어워드. 한번 좋다. 밝혀도 좋지 않을까. 탑 10 정도. 왜냐면 탑 10? 지지익선을 24개 중에 탑 10을 뽑아. 아 그러니까 탑 조회수로 파이브. 네, 탑을 조회수. 뽑아보자고. 왜냐면 이제 아니면은 조회수를 떠나서 여러분들 추천해드리고 싶은 화가 또 아, 있을 이 수 화는 있잖아요. 꼭 들어보세요. 왜냐면 지직선 분명히 띄엄띄엄 들으시거나 중간중간 들으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아니면 듣다가 이게 뭐야 이러면서 예라이 이러고 끄셨던 화도 있으실 나갔을 텐데 수도 있지만, 이게 저희가 녹음을 하다 보니까 꾸준히 재밌는 화가 많지 않아요. 어느 부분에서 갑자기 막 파파팍 터지는 화가 있고 처음부터 텐션 탁 올라가서 끝까지 가는 화가 있는데 저희가 아끼는 화들 좀 추천해드릴 수 있는 것 좀 드리면 괜찮을 것 같네요. 맞아요. 그럼 먼저 저희 탑5 지직선 에피소드 탑5를 한번 꼽아보면 물론 이건 조회수 기준입니다. 5위부터 발표하나요? 아니요. 저 헷갈려서 1위부터 발표할게요. 뭐야 재미없잖아 그러면. 아니 5위가 뭔지 모르겠어. 우리 좀 쪼는 맛을 좀 주자고요. 그러면은. 네 5위 두구두구두구
궁금하다. 사실 1위는 너무 명확한데. 그렇죠. 1위는 부동이라 5위는 1회 90년생이 온다. 와, 이게 5위라는 게 좀 뿌듯하네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그치. 비하인드가 있죠. 왜냐면 저희가 부동의 1위가 사실 부자 되는 법이었지만 부동의 2위가 오랫동안 90년생이 온다였어요. 맞아요. 사실 이 아, 팟캐스트나 유튜브라는 특성상 먼저 올라간 회가 조회수가 유리하죠. 많이 나오는 게 유리한데 이게 5위까지 내려갔다는 게 좀 뿌듯합니다. 그럼 맞아요. 중간에 3개는 이제 최신화? 좀 그 사이의 이후에, 껴들어온 껴들어온 거죠. 신기하다. 그쵸 아. 그쵸. 4위. 네. 4위로 넘어갈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또 나네. 13회 공황장애입니다. 공황장애. 이건- 근소한 차이예요. 근소한 차이. 이 공황장애가 4위예요? 공황장애가 뒷심이 좀 좋았어요. 전혀 상상도 오. 못했네. 그렇게까지. 상상도 그렇게까지. 자, 그리고 3위. 두구두구두구. 이건 진짜 인간 승리다. 또 본인 뭐야, 거예요? 12회 서울다움. 우와. 왜 인간 승리라고 표현해요? 서울다움이 2위예요? 왜? 3위. 왜 얼마나 3위. 재밌었는데? 재밌었지. 근데 왜냐면은 사실 뭐요? 서울다움이 아니 드라마가 왜 이렇게 서울다움이 뒷심으로 이렇게 올라왔어. 맞아.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어. 조회수가 거의 안 나오는. 다들 왜 그래요? 조회수가 이렇게까지 튀지 그래. 않았어. 내 자식 같은 이왕 에피소드를? 얘기한 김에 얘기해. 조회수가 네. 바닥을 기어다니잖아. 뭘 바닥을 기어다녀. 갑자기 우뚝 섰어. 갑자기. 근데 이유가 3위까지 되게 올라갔구나. 3위까지 올라가는 줄 몰랐네. 이유가 진짜 아. 궁금해. 서울에 사시는 천만 서울 시민. 그러니까 제목으로 분들이 있고. 들어가셨네. 약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에 대한 애착을 갖는 게 요즘의 흐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그걸 염두에 두고 발제하기도 했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좋아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해보네요. 그럼 이제 2위로 넘어가도록 하죠. 2위 그래 이 사람이 나올 때가 됐네요. 10회 이슬람 공포증. 아유, 어. 제 겁니다. 이- 이거 이회입니다. 재밌었죠. 이건 솔직히 시즌을 잘 탔어. 음. 시류를 잘 탔어. 다른 애들은 못 탔어. 자, 이슬람 공포증 재밌었죠? 이슬람 공포증은 사실 저는 논란의 여지가 많을까봐 걱정했던 화이기도 했어요. 편집할 때 조금.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주제나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듣고 보면은 이게 이제 그래서 범리님이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금 팩트에 현상만, 대해서만 딱딱 이야기해 주시려고 했는데 그래서 좀 무덤덤하게 좀 잘 듣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 맞아요. 근데 요즘이 약간 혐오의 시대다 그러면서 범례님이 약간 혐오 시리즈 3탄으로 혐오를 따로 또 발제를 최근에 해주셨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 이런 감정들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게 아닌가 범례님이. 화가 알고 보면 많은 거 아니야? 겉으로 튀는 화는 없어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나 분노 속안에 조절 잘해. 혐한, 이슬람 이슬람 공포증, 혐오의 시대. 아이고야. 다 분노와 혐오, 화에 아니야. 대한 이야기. 인공지능과의 공생. 이거 유일했다. 면피용 유일했다. 아니야, 나 또 뭐 했어? 하나 깔고. 자본주의의 덫. 그러네. 1급 발암 물질 다른 게 사람들아. 있었네. 그리고 1위 발표도 뭐 불필요해 보이지만 해보죠. 1위는 1위는 사실 뭐 다들 아까 잠깐 얘기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독보적인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회 부자 되는 법. 네. 이렇게까지 인기가 많을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지만 감사하다는 말씀 청취자분들께 드리고. 맞아요. 안내님 그때 5회였잖아요. 맞아요. 이거 조회수 보고 슈퍼스타 되는 줄 알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나 이제 사인 준비했어. 설레발이. 사인 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도 부자 되는 법에 관심이 되게 많으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지만 팟캐스트를 들으면서도 거기에 관심이 아주 많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모든 사실 사람의 지금 언급 안 된 분이 계시긴 하죠. 네. 시즌 마음껏 2에 과연 마음껏 볼 수 밟으세요. 있을 것인가. 신라님은 근데 음. 전체적으로 에피소드가 평타를 치시는데 음. 확 튀는 게 없어서 순위에 못 들었어. 그죠. 꾸준히 사랑받는 에피소드들을 내시고 계시죠. 꾸준히 묻혀 있었죠 저는.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이 팟캐스트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여가 시간에 마음 편하게 듣는 주제요. 그러니까 주제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청취자의 입장이라면. 근데 이제 이제 슐라님이 발제하신 제목들을 보면은 뭔가 어려울 것 같은. 약간 허들이 좀 약간 있지. 그런 양자역학도 있는데. 그러네. 화낸다. 약간 발끈하셨어 지금. 맞네요. 물 가끔 어때요? 물 가끔. 물 가끔 좋은데. 하나도 생각 안 나. 네, 그런 그렇습니다. 사견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저희 조회수랑은 별개로 아, 자, 근데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네. 이제 이런 게 우리는 조회수가 잘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청취자들이 이런 거를 좋아한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기회가 된다면 이제 청취자분들이 이런 주제를 들어보고 싶어요 하고 우리 이제 댓글을 팟빵에 달 수 있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을 좀 달아주시면 감안해서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야 완전 땡큐 하면서 네네네.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 한 분을 위해서라도 한번 음. 공부를 해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조회수랑은 별개로 지직선을 처음 접하거나 지직선을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에피소드는 들으시면은 지직선에 입덕할 수 있다. 나도 입덕을 아직 못했는데. 이렇게 찬물을 자꾸 혹은 뭐 지직선에 재미를 붙일 수 있다라던가 지직선은 이 에피소드를 들으면은 지직선이 어떤 채널인지 알려줄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추천하실 만한 화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방금 우리가 녹음한 벌써 제목 까먹었다. 저번 주 네, 저번 주에 우리가 들었던 가상은 현실이다 책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이 이야기를 저 추천하고 싶은데 책을 고르게 된 이유도 우리 4명이 다 이걸 좋아할 만한 주제예요. 결국 범리님은 좋아하지 않으시다라는 걸 알게 되긴 했지만 재밌었어요. 뭔가 할 말이 많은 주제야. 네. 음.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으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다른 회차를 들으면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아까 녹음한 분위기로 봐서는 굉장히 재밌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또 듣는 분들도 재밌을 것 같고요. 약간 그 화가 제가 녹음을 하면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화를 내는 화가 별로 없는데 과학 편 이후로 처음으로 좀 화나는 맞아. 화였어. 워딩도 좀 셌고 에피소드가 과학 때는 진짜 극대노. 내가? 거의 막 거의 이거는 삐 처리해야 될 수준으로 생활분노. 맞아요. 재밌었어요. 다른 분들은요? 저는 뽑기 쉽지 않네. 다 본인 거 얘기할 것 같은데. 난다 내 근데 거지. 그 아까 조회수 탑5에 언급되지 않은 걸로 골라주세요. 기왕이면. 되도록이면. 그럼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네. 전 14회가 뭐였죠? 자본주의의 덫. 다 자기 거네 진짜. 사실 이거 언급됐었잖아요. 뭐가? 아니구나. 탑5에 없었잖아요. 그러네. 죄송해요. 자본주의의 덫이 개인적으로는 이 알면 알수록 좋다라는 프레이즈랑 잘 맞는 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 표정 뭐죠, 안니님? 썼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좀 애착을 들여서 준비했던 화고 그리고 또 뭐 주변에서 들으셨던 분의 피드백을 받았을 때도 나쁘지 않았다는 피드백을 좀 받아서 누구신지 왠지 여러분한테도 알 것 같은. 추천을 드립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법률님이 말씀하신 과학편 또 뭐 재미가 있었고 17회 혐한편. 근데 제가 이거 두 가지를 뽑은 공통점이 뭐냐면 아까 뭐 한번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싸운 회. 좀 본격적으로 싸운 회. 열띤 토론이 있었던 싸웠었나? 회. 그러니까 약간의 뭐랄까요 마찰음이 약간 겉으로 드러난 날것으로 그러니까 그런 회가 약간 이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학편에서는 이제 과학에 대한 생각이라는 측면에서 싸우기도 했고 이제 과학과 과학이 아닌 것에 대한 뭐 생각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싸웠었고 하여튼 뭐 많이 싸웠었고 혐한 이 주제도 마찬가지였었던 것 같네요. 혐오에 대한 무슨 얘기야? 여기 편집점도 없으니까 오디오 비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말 계속해. 한국 사람을 싫어하는 외국 사람들의 이야기였잖아요. 네. 한국을 싫어하는. 좀 약간 자극적인 걸 좋아하시나 봐요. 제가? 네네네. 그러니까 좀 다들 이제 예의 바르신 분들이니까 의견이 갈리는 화를 좀 추천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견 항상 갈렸지만 이제 그게 좀 뭐랄까요 그쵸. 수면으로 드러나서 갈등 구조가 어느 정도 이제 방송 내내 형성이 됐던 저희 그게 아니었나? 대놓고 싸웠던 화도 있지 않나요? 대놓고 아예 토론 위주였던 화가 뭐였지? 그게 90년생이 온다였나? 서울다움? 서울다운. 그러니까 자본주의 관련해가지고 그쵸. 그때 젠트리피케이션 얘기하면서. 이야기로 뜨거웠죠. 맞아. 그때도 저 재밌게 녹음했던 것 같아요. 개발론자 김범래. 자본주의론자. 맞아, 토목공사는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맞아. 그때 제가 그래서 이 사람들 내가 교육을 한번 시켜줘야 되겠구나 이런 얼씨구.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뭐 다 제 거라서 좀 부끄럽긴 하나 양자역학편과 과학편이 제가 생각했던 이 지지익선, 그러니까 지지익선이 알면 알수록 좋다이긴 한데 저희가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어설픈 사람들이 자기가 조금 아는 거를 가져와서 얘기하는 채널이라 생각해요. 어린 분들, 90년생 분들이 모여서 자기가 조금 더 남들보다 조금 더 아는 부분을 가져와서 사람들 토론해보는 맛이라고 저희 채널의 그런 맛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부합했던 화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저도 잘 몰랐던 분야이지만 관심이 있었고 공부를 해서 가져와서 또 어떻게 보면 전공자분들이면 관련 없는 분들과 토론해보고 이런 도전이었던 화여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제 거 열심히 잘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네. 아니 저 보다 보니까 예전에 미디어의 3화였잖아요. 네네. 그 이야기를 뭐 이제 오늘 녹음한 그 가상현실이다에서도 언급되기도 했고 이게 우리가 미디어를 설명하는데 꼭 필요한 회다라는 거를 회차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실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가상은 현실이라 책 읽으면서 여기에 마샬 맥루헌도 나오고 지난번에 슐라님이 발제하셨던 장보드리아르. 네, 그것도 나와서 장모 씨라고 했었던 신기했어요. 뭐 블렌 플루서 이런 사람 이름도 나오는데 이분도 미디어 이론가고 제가 한번 거쳐갔던 책 읽으면서 그래서 재밌었어요. 슐라님이 생각보다 잘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다른 회차를 소속을 잘 위해서 깔고 내가 이런 캐스팅을 잘했구나. 결국에 또 자기 이야기를 하네. 좋아요. 네. 근데 다 자기 거를 하나씩 꼽으시네요. 저만 제 거 안 꼽았는데 저만 보기 양심적인 좋아요. 걸로. 막내니까. 되게 뭐야? 꼰대 같은 거 알았죠. 수저 90년생이 놔드릴게요. 온다 좀 들어봐요. 수저 1화인데 놔드릴게. 너 같은 사람한테 아주 좋은 화예요. 90년대생 근데 기억나세요? 그때 저도 꼰대인 거 들켰던 화역이 있어요. 맞아요. 그때 저 너무 기억에 남는 게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녹음에 나가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저는 가장 나이가 어리거나 그 안 나갔어. 편집됐어. 가장 나이가 어리거나 혹은 가장 경력이 없는 사람이 수저를 놔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저는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하다 생각을 해서 편집됐죠. 여러분들께 물어봤죠. 그럼 누가 숟가락을 놓냐? 그때 하몽님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놓는다. 저 이게 되게 띵했어요. 그 이후로 이제 그걸 지켜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 잘하고 계십니다. 사람 하나 살렸네 우리가. 사람 만들어주셨어요. 참교육. 그럼 또 그 이야기도 해보고 싶었잖아요. 가장 아쉬웠던 회차. 그럼 자기가 발제했던 거 중이겠네요. 난 내가 발제 안 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었는데.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회차가 있어. 과학? 핫썸머 특집. 아 핫서머 Y. 그냥 재미없었어요.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뭔가 주제 통일성도 별로 없었고 일관성도 없었고 뭐랄까 그 한 화에서 담고자 하는 메시지가 좀 확실하지 않았던 느낌? 근데 약간 놀이판이었죠 이때 핫서머 특집. 근데 놀 거면 확실히 놀든가. 어정쩡하게 놀았어. 애매하게. 근데 저는 그때 우리가 뭘 못했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제가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생각보다 우리 4명이 진집하다. 안 어울리는 화였다. 약간 그런 느낌. 몸에 안 어울리는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뭔가 핫서머 특집 하면 되게 무더운데 엄청 청량감을 주는 약간 톡톡 튀는 명랑함으로 그렇죠. 뭔가 원래 연출되는 화를 생각을 기획한 했는데 반은 그런 거였지. 근데 뭐 물론 그때 약간 비도 많이 오고 우중충해가지고 기분이 전반적으로 좀 약간 우울하신 것 같기도 했었는데 에어컨이랑 선풍기 얘기만 실컷 하다가 1시간 저는 지나고 개인적으로 되게 도움 많이 받긴 했어요. 그 에어컨 맞아요. 선풍기. 맞아.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러니까 뭔가 지식적으로 풍부한 화였는데 정말 핫서머라는 핫서머라는 이름에 약간 걸맞진 않았다. 다시 하라고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좀 아. 아쉬움이 남는 화? 사실 재밌게. 저는 핫서머 특집 의외였던 게 이게 조회수가 은근히 저도 좀 특집이 붙으면 전 조회수가 안 나와요. 결방 특집들도 그렇고 특집이 붙으면 좀 안 나오는데 이 핫서머 특집 2는 조회수가 꽤 나왔습니다. 이게 좀 의외긴. 아니 이게 자화자찬이 아니라 나는 신기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제목이 완전 똑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쉬운 거 그거. 전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 거, 제가 안 한 거. 제가 한 거부터 얘기하면 저는 처음에 제가 발제했던 재활용. 왜요? 이게 저는 지금 후회되는 게 너무 재밌고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말을 너무 못했어 내가.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라든지 뭔가 말을 하는 것도 조금 떨면서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좀 아쉬웠고 이제 와서 좀 정리된 톤으로 이야기를 하면 더 유익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발제하지 않은 것 중에 제일 아쉬웠던 거는 저의 태도가 제일 아쉬웠던 건데 저는 자각몽 최근에 녹음한 거 있죠. 아.
완전 근데 관심 뭐- 없으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그 자각몽 저는 인셉션 영화를 정말 좋아해요. 베스트로 좋아해요. 근데 제가 그런 자각몽을 좀 판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이거를 현실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그게 이제 좀 그러니까 마음이 정리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음. 되게 화나 있었어요. 되게 뾰루퉁해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 할 말이 없었어. 표정 봐야 돼. 할 말이 없었어 정말. 이게 나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뭔가 들으면서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 나는 할 말이 없는 그러면서 시간이 갔어서 솔직히 그거 끝나고 안 하면 좀 미안했어요. 발제를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너무 그 텐션에 따라가지 못한 톤에 안 맞는 느낌이어서 이럴 거면은 이 방송은 내가 차라리 없는 게 더 좋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용서해드리죠. 네. 뭔 소리야? 컨셉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성격이에요. 아니 커버 진짜 쳐드렸는데. 사과하셔서 용서하겠다. 근데 사실 옛날에 비해서 우리 네 패널이 조금 친해졌다 혹은 편해졌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옛날에는 우리 안느님이 입만 뻥끗하면 새 패널이 바들바들 떨었었거든요. 무서워. 우리 사시나무 적이- 떨듯이 아니, 그런 적이 언제? 마이크에 대고 얘기해요. 지금 아, 몇 개월째 하고 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죄송합니다. 바로 그 사실의 반증을 결방 특집에서 봤어요. 무슨 말이야? 결방 특집을 했을 때 안느님이 처음으로 안 계셨잖아요. 아 근데 텐션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제 말은 공포에서 벗어나니까 신난 거야, 고삐 풀린 애기들이. 망아지들 어. 마냥. 그래서 순간적으로 되게 신났던 거죠. 아 근데 안느님이 모르는 일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거 진짜 오프 더 레코드지만 우리 세 명 이렇게 줄 세워놓고 혼났었잖아요. 초창기 때는 이래서 별로입니다. 저래서 별로입니다. 그걸 이렇게 혼냈다고 하세요. 판단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피드백. 하몽님 나랑 밥 먹을 때 웃다가 녹음실만 들어오면 막축 늘어져가지고 막 울고 막 그랬단 말이야. 뭐 울어요. 진짜 뭘 울어요. 음. 아 초창기에는 제가 피드백 많이 드렸죠.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에 왜 피드백 안 줘요? 별로 관심이 언제까지 떨어진 거 줘요? 아니에요? 피드백 언제까지 줘야 되니? 요즘엔 내가 피드백을 드리고 있어. 맞아. 이제 알아서 다 잘하시니까. 이거 하면서도 뭐 여러 회차 지나면서 우리끼리도 많이 에피소드가 많이 생겼어요. 그게 좀 그 음. 수준이 점점 맞고 있죠. 뭐 우리가 주제를 정하고 녹음을 하기 때문에 우리끼리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뭐 얘기할 만한 시간은 없었긴 하지만 한 반년을 봤으니까 사회에 진출하고 나서 만나는 사람을 매주 반년간 본다는 건 보통 인연이 아니긴 아 하죠. 그렇죠, 그렇죠. 예. 친한 친구도 몇 개월에 한 번 보는데 뭐 다른 분들은 아쉬웠던 거. 뭐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저만 제 자신 걸 얘기 안 했으니까 저도 제 걸 한번 아쉬운 걸로 꼽아보면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몸은 기억한다. 세 개잖아. 네, 세개 다? 새겼는데 2부하고 3부가 특히 좀 아쉬웠어요. 1부는 만족스러웠어요. 1부는 어느 정도 이제 뭐랄까요 구축한 느낌이 있었어요. 맞아, 설명을 그때 위한. 제일 준비 많이 해오신 거 티가 났어. 아 이렇게 아니 근데 다른 날도 진짜 준비 열심히 해서 막 밤새 해가지고 몸 좀 그러니까 챙기라 그랬잖아요. 밤새라는 게 벼락치기였고 솔직히 그쵸? 또 뭐 혼낸다. 또.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거 평소 분위기야. 내가 얘기했잖아. 사람은 몸이 변하지 기억- 않는다니까. 몸이 기억한다 1부는 몸이 기억한다. 몸이 진짜. 기억한다 1부는 슐라님 진짜 이만큼 준비해 오신 거 중에 골라서 딱 여유 있게 딱딱딱 던지는 느낌이 났는데 그 뒤엔 살짝 아니었다 이런 근데 말이죠. 뭐 그거 약간의 오해가 있고 약간의 진실이 같이 섞여 있는데 1부는 제가 약간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요거는 그 제가 계속 이야기했었던 약간 윤리나 형식이나 외제적인 거랑 직결이 돼 있고 이거는 말이랑 이퀄 관계이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쉬워요. 근데 2부랑 3부에서 다뤘던 거는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한 얘기라서 언어하기가 쉽지 않고 그 과정에서 약간 시간을 많이 소진하기도 했고 체계화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다. 그리고 일단 저는 뭐라고 할까요? 이 몸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들으시는 청취자분들한테 그러니까 하나하나 전문 지식을 하나씩 드리는 것보다 사선으로 쫙 그어드려서 바로 직관을 먹게끔 해드리고 싶은 욕심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의도하고 3부작을 했는데 이제 갈수록 이런 측면에서 좀 뭐랄까요? 보통 일이 아니다. 보통 일이 아니고 쉽지 제가 않지. 완전히 이거를 자유자재로 응용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부족한 상태구나라는 거를 자각을 했음과 동시에 뭐 성실성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좀 용기가 부족했다라고 할까요? 확실하게 딱 내용을 밀어붙이는 이런 측면에서의 약간 단도직입적인 말하기 약간 이런 게 좀 부족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제 사회화 과정에서 있었던 중도 현상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다 얘기했나요? 네. 안느님 뭐 얘기했었죠?
아쉬웠던 화? 아 근데 탑 얘기 안 했어. 6인데 아쉬운 게 있을까? 아 있죠. 6위가 있잖아요. 6위. 아쉬웠던 거 있고, 그러니까 제가 했던 거 뭐 포함 뭐 다 해서 저도 사실은 핫서머 특집이 아쉽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방향이 실현이 안 된 것도 좀 아쉬웠고, 그러나 뭐 저는 만족스러워요. 어떤 시도였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또 비슷한 걸. 네, 저는 그거 말고는 다 마음에 듭니다. 그럼 뭐 오늘은 뭐 길게 녹음하는 화가 아니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혹시나 있을 이 시즌 1을 다 들으신 분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 청취자분들에게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좋습니다. 다 듣지 않으셨더라도 저희 지직선을 특히 지금 이 특집을 듣고 계시는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꾸준히 좋아해 주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하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패널 분들한테는 많이 이야기하고 제가 사석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저는 화자가 누군지가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누가 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제가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달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준비하는 이야기들을 그에 걸맞는 사람처럼 들리게 하도록 더 많이 준비하고 재밌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이 지직선 채널 하면서 처음엔 좀 많이 서툴었고, 그러니까 제가 발제를 하는 측면에서도 약간 서툰 측면이 있었고, 뭐 패널 분들하고 이야기하는 측면에서도 약간 서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많고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많아서 이거를 조금 더 약간 기분 리프레시를 잘 해서 쉬었다가 더 많은 얘기를 좀 더 알아듣기 쉽고 체계적이고 분명한 어조로 이야기할 수 있는 회를 만들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그러면 뭐 그러면은 이제 범례님이 이야기해 주세요. 네네, 범례님 잘해네요. 그래요. 네, 뭐 다른 분들도 얘기하신 거랑 똑같은 심정이고요. 저는 좀 더 청취하는 분들이 흥미를 느끼실 만한 혹은 가렵다고 생각하는 소재들을 잘 찾아서 재밌는 에피소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쉬는 시간 동안 준비 열심히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즌 2에서 뵙겠습니다. 저희 잘 쉬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